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 대통령 선거 관전 포인트 마지막 시간 몇 가지 짚어봅시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웠던 51.55% 역대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유일한 선거였죠. 그리고 최고 득표율이었고 이거를 깰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0에서 5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가 3일 남았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0% 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10% 미만을 얻을 것 같아요. 만약에 김문수가 이준석과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일 것 같은데 데드라인인데 오늘이라도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그렇다면 40% 중반 정도 얻지 않을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55% 이상을 얻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투표율을 좀 분석해 봅시다. 34.74%로 3년 전 대선 36.93%보다 2.19%포인트 낮아졌어요. 오히려 목요일 첫날은 2% 이상 20대 대선보다 높았는데 어제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호남과 제주만 상승을 했고요.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뭔가. 막판에 이준석의 성폭력 막말, 성폭행이라고 저는 감히 지칭합니다. 공중파에서 전 국민이 듣고 있는 데서 보고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성폭력입니다. 정치에 대한 환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질려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도 변명 끝없이 변명만 해댔죠. 젊은 정치를 표방한 인간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 보고 아마 질려버렸을 겁니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남에서 낮았죠. 대구, 가장 낮은 곳이 대구, 그 다음 낮은 곳이 부산, 그 다음이 경북, 그 다음 경남, 그 다음 울산. TK, PK가 가장 낮은 뒤에서 5개 전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영남에서 사전투표율이 낮은 게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낮춘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영남에서 특히 낮은 이유가 뭘까? 그거는 막판까지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 혹시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사전투표해서 이준석을 찍게 되면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니까 그 사표 방지 심리가 일부 작동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김문수 안 될 거라는 그 포기감, 이번에는 글렀다. 이런 포기감도 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 홍준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단일화를 기대한 그런 기대감, 사표 방지 위한 그런 것들과 어차피 안 될 거라는 포기감,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아까 호남과 제주만 상승했고요. 서울, 경기, 인천 감소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 특히 본인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경기에서도 감소했고 지금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도 감소했다. 남은 3일간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끝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영남 그리고 수도권 보수층에서 본투표 6월 3일 날 좀 응집력, 결집력을 보일 겁니다. 포기한 분들이 단일화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서 사전투표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보수층의 정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집중하시고 그리고 영남 수도권 보수층에 대한 구애를 충분히 3일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준석
정계 퇴출 가능할까입니다. 5개 당 21명 국회의원이 이준석 제명안을 제출했죠. 그래서 윤리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3분의 2, 200명이 찬성을 하면 제명이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지의식이 있어서 쉽지 않을 거고요. 물론 한동훈계가 뭐 한 17, 8명 되니까 국힘에서 10명만 넘어오면 차기 국힘 혹은 보수 헤게모니 싸움에서 한동훈과 이준석이 붙을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서 이준석을 날릴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그건 국회의원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료의식이 꽤 강합니다. 그래서 징계안, 퇴출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3년 내내 욕 뒤지게 얻어먹고 자연스럽게 3년 후에 떨어집니다. 동탄 주민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인간 이하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 접대받은 의혹도 갈수록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느 분이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준석의 미래는 그럼 뭐가 될 것인가? 서울법대 나와서 사이버 레카가 된 강용석 길을 갈 거다. 노이즈만 양산하는 그런 하버드 출신 정치 건달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3일 남았는데 이준석이 사퇴할까? 지금 뭐 물밑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은 뭐 차기 당권이겠죠. 효과가 있을까? 아니요. 절반은 오히려 이재명을 지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 백척간도 위기죠. 근데 끝까지 달리면 10% 미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거 자금 보전 한 푼도 못 받아요. 지금 뭐 몇십억 썼을 텐데.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10원도 도와줄 수 없어요. 선거법상. 당끼리 합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합당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물리적인 시간이. 그래서 3일 안에 합당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합당을 하더라도 차기 당권 보장, 뭐 그건 아무리 날인하고 녹취하고 증인 세우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매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게 물밑에서 있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준석은 저는 사퇴할 걸로 봤었는데 지금 너무 몰려서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돈 제일 많이 들어갈 때인데 뭐 한마디로 JOT 됐죠. 아무튼 이준석은 정계 퇴출 당합니다. 놔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앞으로 3일간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4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집중해야 됩니다. 수도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수도권의 보수층, 영남, 이분들이 사전투표를 안 했습니다. 영남은 뭐 TK에서 30%, PK에서 40% 나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이상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보수층, 6월 3일 날 사전투표 안 한 보수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타겟팅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던 비판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건 다 이긴 걸로 생각하고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수도권이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게 그분들 전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여론조사들을 종합해보면 그래도 부동층이 8에서 12%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준석이 일으킨 소음, 노이즈에 질려버린 분들이어서 그분들을 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동층 공략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 비전 설파에 앞장서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죠.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바닥 다지기 해야 됩니다. 집토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유세에 일요일, 월요일, 오늘 집중해야 되고요. 주제는 사과. 어찌됐든 아들의 벌금형 사과 다시 한번 기회 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사과
먼저 하고,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고, 그리고 투표 독려하시고, 그리고 내란 언급하지 마세요. 내란보다 계엄을 강조해야 됩니다. 제2의 계엄 가능성. 왜냐하면 부동층에게는 내란이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보다는 총 들고 장갑차 몰고 온 계엄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란보다는 계엄의 강조, 워딩을 옮겨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과, 미래 비전 제시, 투표 독려, 내란보다는 계엄 강조. 48시간 48,000보 지침 내려야 합니다. 각 조직에. 움직여라, 만나라, 골목골목 누벼라. 온라인 붙들고 있어서 표 안 됩니다. 골목골목 누비면서 모든 선거운동원 의원들이 48시간 동안, 이틀입니다. 48,000보 걸읍시다. 하루에 24,000 걸음입니다.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독려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유튜브 출연 금지시키시고요. 명함 들고 어깨띠 두르고 골목 곳곳, 상가 곳곳, 아파트 입구 누비게 하십시오. 48시간 48,000보 운동 제안입니다. 스타 의원이나 선대위에 대중적인 얼굴이 알려진 분들 빼고는 유세보다는 바닥을 훑고 돌아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 의원, 얼굴 알려진 분들 빼고는 시끄럽게 유세하지 마시고요. 유동인구 많은 곳에 선거운동 차량 세우고 인사와 손 흔드는 것, 그것만 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SNS에 얼굴 지워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네이버, 다음, 우리 지금 소셜 네트워크 광고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가급적이면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후보 얼굴 정면 샷은 없애고 고개 숙인 절하는 엎드린 사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된다 하지만 이 이준석이 끼얹은 이 똥물 바가지가 연상이 되거든요. 성희롱, 싸질러 놓은 성희롱 발언이 후보 얼굴을 보면 얼굴도 알려지지 않는 아들 얼굴이 생성이 되고 이준석이 말한 그 성희롱 발언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3일간은 SNS에서 후보님 얼굴이 정면샷보다는 고개 숙이고 읍소하고 큰절하는 그런 샷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선 관전 포인트 마지막 시간 정리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야 할 일 4가지에 집중하자. 수도권에 집중하고 부동층 공략해야 되고 미래 비전 설파해야 되고 집토끼 잡는 바닥 다지기에 몰두하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